4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9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22도로 예보됐고요. 맑은 후 흐린 날씨, 맑은 후 비가 오는 날씨 예보됐습니다. 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물가 부담이 커진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는데 오늘 취약계층부터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인데요. 정식 공판 전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이재명 핵심 참모들의 6.3 재보궐선거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소식인데,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오늘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일정을 끝으로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나올 모양이군요. 자, 여권은 이르면 이번 주 하수석의 사퇴와 민주당 영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입니다. 박민식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전운수 청와대 대변인도 충남 아산을 출마 채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은 이번 주 초 사의를 표명한 다음 복당과 공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확정되면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비서관까지 포함해 대통령 측근 참모들의 대거 선거 투입이 현실화됩니다. 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팀은 최근 7차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는데 경무관 정기 인사로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참고인 조사와 법리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8차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54일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장기 수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편 방시혁 하이부 의장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관련 수사도 지연되며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접견실이 일부 수용자와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독점되며 다른 수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하루 수십 건씩 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거나 접견실을 하루 종일 사용해 다른 접견이 막히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조력권으로 인정돼서 횟수와 시간 제한이 사실상 없다 보니 교정당국도 제재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접견이 많은 12개 교정시설에 접견실 한 곳당 연간 변호인 접견 수는 4년 동안 40% 증가했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호 의원은 서울구치소수감 36일 동안 63회, 하루 평균 1.75회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구속 피의자처럼 신속한 변호 조력이 필요한 수용자들은 접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마트 접견 확대와 예약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나라 유언장 제도는 68년 전 민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자필 유언장은
본문은 물론이고 재산 목록까지 모두 손글씨로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 목록만 출력해 첨부한 사례들이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도 상속인 간의 이의 제기가 나오면 집행이 중단돼서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효 가능성이 낮은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일본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을 공적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는 전자유언과 비대면 증인 참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자산 이전이 커진 만큼 한국도 시대에 맞는 유언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이상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격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범행 직전 가족들에게 선언문 형태의 긴 글을 보냈다고 미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더 이상 소아성애자와 강간범, 반역자들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진짜 기회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대통령 암살 계획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용의자는 또 교전 규칙이라면서 행정부 관료 등이 우선순위가 높은 표적이라는 내용도 글에 담았는데, 편지를 받은 형제가 이를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매우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guy is a sick guy. When you read his manifesto, he hates Christians. That's one thing for sure. He hates Christians, a hatred. And I think his sister or his brother actually was complaining about it. 용의자는 현재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고, 대구시장 공천으로 진통을 겪어온 국민의힘이 3선의 추경호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조호영 의원에 이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출마를 포기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연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추 후보는 바로 여당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 권력, 대구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무너집니다.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은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5번째 대구 유권자들을 두드리는 김 후보는 우리가 남이가에 속다가 대구가 어떻게 됐느냐며 회초리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견제를 대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에 또 쏘가가 찍다가 그래 대구 왜 되십니까? 먼저 내일은 김건희 씨의 통일교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선고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등입니다. 1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통일교 의혹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1심 때처럼 다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서울 고법에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리는 첫 선고인데 마찬가지로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엉터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동일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